사장님, 그 가격은 안 되죠. 2021년도 가격을 지금까지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전화 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화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손품 파는 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시세를 알아볼 때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황별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거세요? 권리 분석, 대출, 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기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 파악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시세 파악할 때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려울 때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 조사입니다. 초짜들은 다짜고짜 전화 걸어서 여기 경매 나온 물건 있죠? 그 물건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대부분 10중 8구 부동산들은 저희는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몰라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긴 합니다. 그리고 예상 밖으로 현장에 가서도 경매 얘기만 꺼냈다고 하면 몰라요, 나가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없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관심 갖는 분들이 다 일일이 전화 와서 이 얘기를 한다면 실제 살 사람인지 낙찰 받을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그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중개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럴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쭉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장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시세 파악을 할 때 아쉽지만 두 가지 정도의 가면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큰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나의 마음가짐을 두 가지 형태로만 바꿔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 시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는 실제 돈 좀 있는 매수자라는 느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투자할 거 맞죠? 그러면 실제 투자할 거란 마인드로 그 마음만 공인중개사분한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이제 집 보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비까지 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본인들의 시간과 노력이 그분들 입장에서도 소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역지사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살 사람이라는 인식을 해주면 공인중개사분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많은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시게 되어 있죠. 이 가격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층수가 어떻고 로얄층이 어디고 중개사분이 하실 목적은 공인중개잖아요. 중개하실 분이 맞다, 매수자가 맞다는 느낌만 주시면 이분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매수할 것처럼 시세를 파악했다면 사실은 그 자료를 가지고 매도할 것처럼 판매할 때의 가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매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물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동호수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디 쪽 라인에 몇 동 정도에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좀 급하게 팔 상황이 생겼어요. 급하게 팔면, 내가 좀 급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나타나면 지금 당장 저 계약서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 수 있는 가격, 얼마까지 팔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저기 홍길동 씨가 물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한 10억 원 받아줄 수 있다고 시세를 말했어. 근데 이분한테 한 9억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하면 이 물건이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차이가 있으니까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겠죠. 팔 사람한테는 9억이라고 살 사람한테 10억이라고 했다가 10억에서 1억을 깎아주면 매수자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본의 아니게 이분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공인중개로 중개를 하셔야 이분들이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가 이해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시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매매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먼저 매수자처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매도자처럼 해서 이 금액을 최소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의 편차를 통계를 낼 수 있는 게 시세 파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차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그 물건의 입찰가를 정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낙찰 받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3년치까지의 공용관리비를 낙찰자가 다 책임지기에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관리비가 밀려 있다면 되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해도 관리소나 이런 데서는 요새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 아래 알려주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럼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희 포기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낙찰받고 나서 그때 찾아가서 낙찰자의 지위로서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사실은 모험이죠. 관리비가 쌓여있는 게 없으면 좋고 많이 쌓여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관리비를 확인하는 방법에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제가 몇 동 몇 호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 관리비가 얼마나 연체되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럼 10중 8구 개인정보니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관리소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사람이 낙찰자가 아닙니다. 낙찰자가 되면 이 건물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다고요? 아까 부동산 얘기를 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예요? 찾아오고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귀찮고 일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게 편한 거죠.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말로 끊어버리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그럼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관리소의 목적은 이 관리비를 받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싸우는 게 목적일까요? 당연히 관리비를 받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시면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돈 내러 갈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관리소에다가 심어 주셔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시 제가 하는 방법 또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번에 몇 호 입찰해서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회사에서 잡다 보니까 법인 쪽으로 들어가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걸 예상을 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저희가 3년치 공용관리비를 다 납부할 생각이 있으니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관리소장 입장에서도 좀 얘기하기가 편하죠. 아주 정확한 디테일한 금액 몇 원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 정도 된다는 식의 어바웃을 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또 더 정말 자세하게 하려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래도 개인정보라 전산상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사장님 보통 기본적으로 이 호수, 이 30평대, 40평대 이 상가의 한 달 일반 공용관리비가 얼마가 되나요? 이건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개인정보가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정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의 공용관리비가 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잘 기억하세요. 공용관리비는 3년치니까. 그리고 전용관리비를 내는 거는 법적으로 책임이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용관리비 한 달치를 알아놓고 그 다음에 둘러서 말하는 거죠. 그분한테 개인정보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략 몇 개월 정도 연체됐을까요? 그럼 그것까지는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1년치 12개월 연체가 됐다고 하면 제가 한 달에 대한 관리비를 알았잖아요. 공용관리비를 저희 책임질 거를. 그 다음에 12개월 정도 연체됐네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100만 원씩 공용관리비가 나갔다면 12개월 곱하면 1,2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큰 무리 없이 관리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관리실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게 목적이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살 사람이거나 정말 낙찰자가 되겠구나 라는 의식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항상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어떻게 매수할 수도 있고 어떻게 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런 정확한 느낌을 심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다양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관리실 통해서도 얻으실 수 있답니다. 처음에 좀 두렵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뵙고 있지만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사람이거든요. 어색하고 불편한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면 차근차근 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부가티 팀의 경매 집행 영도 방법이에요.